간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거래량을 보이다가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입니다. 다들 바베큐 파티하러 밖으로 나가는 그런 날인데 이제 연휴에 더 재밌게 놀으라고 오늘은 1시까지만 장을 열고 이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성장에 대한 둔화가 조금 우려가 됐죠. 그리고 제조업도 역시 둔화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크게 7% 가까이 상승했고, 그리고 뭐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뭐 리비안 뭐 다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장 활동이 6월달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또 안 좋게 또 나왔어요. 이제 8개월 동안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모두 이제 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주문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M에서 발표한 거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이제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약하다라고 평가됐습니다. 46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그 50 미만이 되면 이제 경기 위축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50 아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쁜,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S&P 글로벌 마켓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6월 들어가지고 미국 제조업의 어떤 건전성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아주 급격하게 악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가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라는 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S&P 500 목표가 자체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4,825포인트까지 더 올려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단순하게 어떤 지금의 시장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반기 쪽에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6월달 안 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불안에 빠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해가지고 전망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얘기가 경기 침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 너무 이제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국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5일날 수요일날 FOMC 의사록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7월달에 올릴 거냐 9월달에 올릴 거냐 얘기들이 많죠. 지금 7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6일날 목요일날 제넷 옐런 이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오랜만에 가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중국을 좀 살려야지 미국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날 노동지표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주에는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테슬라가 이제 2분기에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왔죠. 거기에서 굉장히 좋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92만 대를 갖다가 납품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80만 대 정도를 지금 생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50% 정도 성장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딜리버리가 한 12,640대 정도 인도를 했다 나오면서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시드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또 상승을 했어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현물 ETF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를 갖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려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걸 다시 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제출하면서 우리가 안정성을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빠르게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폐암 치료제가 삼성 시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군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약을 투입하는 군하고 투입하지 않는 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투입하지 않는 군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퀄스 이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기관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퀄스가 사실 그동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한 38만 주 정도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들어서 빠르게 좀 매수 의견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차트 이제 엑슨모빌 가지고 왔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석유 회사인데 지금 지난밤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쪽에서 감산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유가가 그렇게 대단히 뭐 높이 올라갈 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차트 보시면은 유가나 엑슨모빌이나 지금 같이 동조화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뭐 수익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반면에 수익은 잘 생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기대치 자체가 밴드 구간으로 10%밖에는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는 건 좀 피해야 된다. 이건 이제 연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에너지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건 좀 피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고성능의 어떤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73,000원 올라가면서, 그리고 뭐 오로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어떤 고성능의 제품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도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런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좀 더 성장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업이죠. 쿠팡 가져오셨어요. 네, 2월 달에 쿠팡 방송할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2월 달에 제가 쿠팡을 사실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드렸는데, 2월 달에는 이거 처음으로 쿠팡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드릴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쿠팡이 그동안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 2월 달에 그때 방송하고 나가지고 목표로 했던 그 매수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한 30% 이상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몰리풀에서 분석을 좀 해놨어요. 봤더니 매출이 한 20%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배송하는 부분이 아마존하고 비슷하게 이제 큰 이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했고, 최근에 잉여 현금 흐름 자체도 4억 5천만 달러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게 인생을 걸고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쿠팡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스에 따르면 지금 쿠팡의 자기 자본 수익률 자체가 4.4%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연속에서 흑자가 좀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월 9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5센트 정도 순이익이 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 보면은 실적 기대치는 어쨌든 충격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속해서 순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매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났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도 나오고 그랬는데,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21달러, 아직 한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13달러 아래로 잠깐 떨어졌었죠. 제가 그때 12달러, 13달러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매물대에 진입해가지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물대를 소화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7달러 구간인데 16달러 구간으로 살짝만 밀려도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15달러 90센트에 있는데 요거 잘 지켜만 준다라면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늘 마이너스 7% 말씀드리죠. 목표가는 앞으로 적어도 지난번 떨어지기 직전에, 급락하기 직전에 27달러, 즉 하락의 한 62% 정도 되돌린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조금 지난번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쿠팡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앞으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쿠팡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다뤄주셨던 종목이죠. 지난 3월에 매수 기회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때 제시해주셨던 목표가에 거의 근접을 하기는 했지만요. 앞으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는 27달러로 새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